서재훈, 45살. 중소기업 자재팀 대리로 16년째 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였죠.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 의심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냥 믿는 게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문소희는 41살. 동네 미용실 매니저로 일하면서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밝고 사교적이고 말도 많은 편이었죠.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부부는 서로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재우는 아내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어요. 따로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의심할 이유도 없었죠. 우리 부부는 솔직한 사이잖아. 소희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재우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16년 차.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큰 다툼도 없었어요. 소희는 가끔 미용실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왔어요. 손님이 갑자기 와서요. 오늘 교육 있었어요. 재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아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녁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도 그랬어요. 소희가 미용실 이야기를 하면 재우는 그냥 들어줬죠. 오늘 손님 중에 진짜 웃긴 사람 왔어요. 염색하고 싶다면서 사진은 연예인 거 들고 왔더라고요. 재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힘들었겠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의심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결혼 생활이었죠. 재우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희가 집에 있을 거라고 믿었고, 소희는 재훈이 자기 말을 믿어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믿음으로 유지되던 결혼. 그게 재훈과 소희의 관계였습니다. 재훈은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는 괜찮아. 문제 없어.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따지지 않아도 문제 없었죠. 소희의 휴대폰을 본 적도 없고,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캐물은 적도 없었어요. 그냥 믿는 게 편했으니까요.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재훈은 몰랐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더 쉽게 만든다는 거려. 재훈의 평범한 일상은 곧 산산조각 날 겁니다. 단 한 통의 전화로요. 어느 날 밤 11시. 재훈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소희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재훈은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는 여자였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당신 부인 지금 바람 피우고 있어요. 재훈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당신만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재훈은 휴대폰을 든 채로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장난 전화겠지. 재훈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왜? 옆에서 자고 있는 소희를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재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바람을 피운다고? 소희가? 말도 안 됐어요. 우리 부부는 솔직한 사이잖아요. 재훈은 자신에게 계속 말했어요. 그냥 장난이야. 누군가 재미로 한 거야. 그런데 이틀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번호, 같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아직도 확인 안 하셨어요? 재훈은 짜증이 났어요. 당신 누구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 부인이 누구랑 만나는지 알아요. 확인해 보세요. 또 끊겼습니다. 재훈은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불안했죠. 이게 뭐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전화를 차단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아니야. 말도 안 돼요. 소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밤 10시였습니다. 재훈은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어요. 제발 그만해요.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만 모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당신한테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훈은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재훈은 소희를 봤어요. 소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재우는 묻고 싶었어요.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어? 하지만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정말 장난 전화라면? 그럼 재훈이 아내를 의심한 거잖아요. 그건 재훈이 할 짓이 아니에요. 재훈은 그냥 참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재훈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처음으로 아내의 말과 행동을 따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 미용실에 외근 나가야 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디 가는데? 강남 쪽이요. 본사에서 교육 있대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훈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강남? 교육? 정말?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다음 날, 재훈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소희가 정말 교육을 가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소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육 잘 받고 있어? 답장은 30분 뒤에 왔어요. 응. 지금 쉬는 시간이야. 재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괜히 의심했나?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희가 또 말했어요. 오빠, 이번 주 휴무 바뀌었어요. 수요일 쉬고 토요일 나가야 해요. 재훈은 물었어요. 왜 갑자기? 손님 예약이 갑자기 잡혔대요. 어쩔 수 없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휴무가 자주 바뀌네. 전에는 이렇게 안 그랬는데. 재훈은 달력을 봤어요. 지난달에도 휴무가 2번 바뀌었더군요. 이번 달은 벌써 3번째였습니다. 재훈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소희가 늦게 들어왔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소희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손님이 갑자기 와서요. 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재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소희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재훈은 그 냄새를 아는 것 같았어요. 미용실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재훈은 묻고 싶었어요. 그 냄새 뭐야? 하지만 참았습니다. 확증도 없이 따지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또 며칠이 지났어요. 소희는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소희는 화장실로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갔어요. 전화 목소리도 작아졌죠. 재훈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직접 물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의심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어요. 재훈은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자는 소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전화한 여자가 맞는 걸까? 정말 소희가 바람을 피우는 걸까?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느낌일 뿐이었죠. 재훈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확인도 안 된 말을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재훈은 깨달았어요. 한 번 의심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는 거요. 며칠 뒤, 재훈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편함을 열었을 때 평소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 발신인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는 봉투였어요. 재훈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올라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 소희와 어떤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훈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각도는 애매했고 결정적인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소희 사이에 테이블이 있었고 둘은 그냥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재훈은 그 장소를 알아봤어요. 미용실 근처. 소희가 자주 말하던 단골 카페였습니다. 거기 커피 진짜 맛있어요. 나 자주 거기 가요. 소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재훈은 사진 속 남자를 봤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잘 안 보였습니다. 재훈은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재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야? 그리고 떠올랐어요. 전화했던 그 여자. 그 여자가 보낸 건가? 재훈은 사진을 다시 봤어요. 소희의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남자와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재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 미용실 손님일 수도 있고. 재우는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소희한테 보여줄까 고민했지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오빠, 미안해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요. 재우는 소희를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재우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어디 갔어? 누구 만났어?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미용실 바빴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 바빴어요. 쉴 틈도 없었어요.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용실에만 있었을까? 혹시 그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야? 재우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는 소희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사진 속 남자는 누구야? 왜 둘이 카페에 있었어? 재우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훈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불안으로 바뀌었죠. 며칠 동안 재훈은 고민했어요. 사진을 소희한테 보여줄까 말까. 결국 재훈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재훈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소희가 TV를 보다가 돌아봤습니다. 왜요? 재훈은 사진을 소희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소희는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기다렸어요. 소희가 뭐라고 할지. 그런데 소희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처럼 들렸어요. 재훈은 대답했어요.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 소희는 사진을 집어들더니 소리쳤어요.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예요? 대체 누가? 재훈은 당황했어요. 소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남자가 누구야? 소희는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빠, 날 의심하는 거예요? 재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소희는 사진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 사람 미용실 손님이에요. 손님, 재훈은 물었어요. 손님이면 왜 카페에서 같이 커피를 마셔? 소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헤어 상담하려고 만난 거예요. 가게에서 하면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되니까 카페에서 만난 거라고요. 재훈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소희는 화를 냈어요. 오빠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야 해요. 손님 만날 때마다? 재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야. 재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뭐? 소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전에 나랑 트러블 있던 손님이 있어요. 미용실에서 염색 실패했다고 난리친 사람. 재훈은 기억이 났어요. 몇 달 전에 소희가 집에 와서 투덜거렸던 적이 있었죠. 소희는 계속 말했어요. 그 여자가 미용실에서 환불해줬는데도 계속 악플 달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재훈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소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 지금 억울해 죽겠어요. 남편한테까지 의심받고. 재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소희의 눈물을 보니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소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오빠가 날 믿어줘야지. 우리 솔직한 부부잖아요. 재훈은 소희를 안아줬어요. 그래, 미안해. 믿을게. 하지만 재훈은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소희의 분노가 너무 준비돼 있었거든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재훈은 그 느낌을 무시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어요. 재훈은 소희를 믿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훈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었어요. 동네 근처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재훈을 불렀어요. 저기, 혹시 서재훈 씨 아니세요? 재훈이 돌아보니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 예전에 소희 언니 미용실에서 일했어요. 재훈은 기억이 났어요.
소희의 미용실에서 본 적이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재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좀 밖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재우는 동료들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여자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그 사진 보낸 사람 우리 쪽 사람 아니에요. 재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희 언니가 오빠한테 그 여자 탓으로 돌렸죠?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진 보낸 사람 따로 있어요. 소희 언니가 부탁한 거예요. 재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소희 언니 정말 바람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남편이 의심하면 다 그 트러블 손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계획한 거예요. 재우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여자는 계속 설명했어요. 소희 언니가 미리 사진을 준비했어요. 애매한 각도로 찍은 거요. 그리고 자기 지인한테 부탁해서 사장님 우편함에 넣게 했어요. 재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여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남편이 의심하면 바로 그 여자 탓으로 돌리려고요. 그럼 사장님이 더 이상 의심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재우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양심에 걸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좋은 분이신데 이렇게 속는 거 보기 안타까워서요. 재우는 물었어요. 그럼 상대 남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용실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에요. 회사원인데 기혼자예요. 재우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여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증거 확보하세요. 소희 언니는 끝까지 부정할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담배를 끄고 사라졌어요. 재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불륜보다 더 막장인 건 불륜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우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내를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재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재우는 변호사를 찾았어요.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변호사는 재우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우는 모든 정황을 정리했어요. 허위 제보 정황, 사진 조작 경위, 미용실 직원의 진술. 변호사는 사설 탐정을 소개해줬어요. 재우는 처음으로 그런 일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뒤,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진과 영상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재우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소희가 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재우는 화면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거죠. 탐정이 말했어요. 상대 남자도 기혼자입니다. 부인과 아이가 둘 있어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재우에게 조언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시겠어요? 재우는 대답했어요. 네. 며칠 뒤, 재우는 소희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전달했어요. 소희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재우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소희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재우는 증거 파일을 소희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봐. 소희는 파일을 보더니 말을 잃었어요. 재우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소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미안해요. 나 정신이 나갔나 봐요. 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소희는 울면서 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재우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 사진 조작한 거 알아? 그 여자 탓으로 돌린 것도 알고. 소희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어요.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재우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허위 제보 정황, 사진 조작 경위, 미용실 직원 진술, 실제 불륜 상대의 존재, 탐정이 찍은 사진과 영상. 소희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 남자도 법정에 불려 나왔어요. 재우는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어요. 이혼 성립, 아내 위자료 2천만 원, 상간자 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남편 7 아내 3점. 재우는 법정을 나서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16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소희는 법정 밖에서 재훈을 불렀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재훈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혼 후 재훈은 예전처럼 조용히 살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 먹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재훈은 이제 누군가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약속을 잡으면 재확인했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이유를 물었어요. 재훈은 변했어요. 믿음이 깨진 사람은 다시 믿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재훈은 동네 카페에 갔어요. 그 카페, 소희가 자주 가던 단골 카페였습니다. 재훈은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그때 소희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소희는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표정도 어두웠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죠. 재훈은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소희는 이혼 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미용실에서도 결국 그만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희를 보면 수군거렸어요. 그 사람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바람 폈잖아. 사진까지 조작했대. 소희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법정에서 드러났으니까요. 소희는 깨달았어요. 불륜은 숨길 수 있어도 조작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실 하나, 소희의 결혼을 무너뜨린 건 남자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만든 거짓이었습니다. 재훈은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재훈은 생각했어요. 믿음이란 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구나. 16년 동안 쌓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거짓말 하나로요. 재훈은 이제 알았어요. 믿는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지만 그 믿음을 이용하는 건 가장 비겁한 배신이라는 걸. 재훈의 삶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예전의 재훈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쉽게 믿지 않는 사람. 확인하고, 따지고, 의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훈은 다시는 속지 않을 거예요. 소희는 어디선가 자신이 만든 거짓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겠죠. 결혼이 끝났어요. 남은 건 신뢰의 폐허뿐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